저희는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은 다 가져가고. 아, 1,000만 원 가져간다. 내가 다시. 대출 네. 빼고 전 재산 깔끔하게 몸만 내랑 같이 나가라. 캐리어만 들고 그냥 조용히 깔끔하게 나가. 못 지키면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나가. 캐리어만 들고 가는 걸로. 갑니다. 뭔 얘기했어? 알 필요 없지 뭐. 너 가져갈 게 있어? 있더라고. 없을 줄 알았더니. 과연 그럴까? 나는 그 정도도 진짜 만족해. 좋아. 양심이랑 가시죠. 아니? 우리나라 법이 참 좋아. 너 그거 가계법? 그 채무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 부부 사이에도 성립된대. 누가 그래? 변호사님이. 어떤 변호사님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응? 아닌데? 왜 아니야? 여자분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말이 돼?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님인데? 아니야, 근데 내가 들었던 건 다른데? 왜? 너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너가 그러면. 놀리는 듯한 말투로 얘기해서 굉장히 약올랐고요. 돈 문제도 걸려있고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입장해 주세요. 와이프는 좀 뭐랄까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좀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조금 악랄하구나. 정말 되게 지독한 사람이구나. 더 이상 막 돈으로 이렇게 인연 막 이어가고 싶진 않아요. 네, 아내 동나경님, 네. 네, 남편 임재영님, 네. 네, 출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소장의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 아내 나경님은 이혼 숙려 캠페인 후에 이 마음의 변환이 있었습니까? 이혼 의사와 관련해서 여쭙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 이혼 숙녀 캠프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은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남편 재영님, 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좀 이혼에 대한 마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어디 한번 죽기 살기를 한번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이혼 의사가 있다면 이혼이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재산 분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거 돈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거니까 이런 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그냥 재산 분할을 하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전체 재산을 통틀어서 7대 3으로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7이 남편, 3이 저희입니다. 일단은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재산이요. 지금 최근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6억 그럼 한 6억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대출은요? 한 1억 좀 넘게 있을 것 같은데. 1억 넘게요?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 대한 대출이 한 1억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1억이요? 사실 잘 몰라서 아는가 봐요. 3억이 넘게 남아요. 3억 네? 2천. 그러면 뭐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3억이라고 치고 지금 하고 남편에게 5천만 원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네,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 재산이 3억 5천이라고 5천 하고 이네요. 3을 갖고 가겠다. 3을 갖고 가면은 뭐 1억인데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계산을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3억 5천에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자본, 즉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3억 5천 중에 이 들어가고 차를 살 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더 들어가요. 약 거의 2억이 빠집니다. 원래 특유 재산으로서 들어온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 3억 5천에서 2억이 빠지면 1억 5천이 남는다고 봐요, 저희는. 1억 5천에 좋아, 같이 기여를 했으니 6대 4. 우리가 6, 저쪽이 4. 그러면 한 6, 7천 됩니다. 아내에게 갈 돈이. 아까 말씀드린 8천. 저희 채무 있죠? 받을 거. 채무 6, 7천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럼 깔끔하게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짐만 싸가지고 싹 나가시면 짐을 뭐 싸고 이럴 필요도 깨끗하게 없고. 짐만 근데 싸서 계산이 가면 이상합니다. 캐리어 들어가지고 캐리어 저 싸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꼭 도겠습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 그 집을 매수할 때 들어간 돈이 특유재산이니까 다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6대 4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어디서 근무를? 좀 병원에서 병원이랑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사? 네네. 네, 그래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도 파트타임 하면서 부수입이 있었고 아내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남편 위주에 이거는 잘못되는 게 아닌가 집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매수했죠? 집은 작년에 매수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차량 구입할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차는 제가 네, 타고 다니는 그리고 거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좀 못했어요. 그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제가 돈을 빌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 매수할 때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 매도해가지고 그 매도 대금을 보태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매 부분. 순간순간에 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차량을 판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탰다고. 그거는 보탠 게 아니고요. 와, 저 뚜벅이 시절에 내가 내 차 타고 잘 다녀놓고서 무슨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신 갑자기 거예요? 랩을 하고 있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때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매도한 겁니다. 저희 죄송한데 매도한 금액 얼마예요? 그 몰라요. 몰라요. 100만 원? 웃기고 있네. 700 얼마였어 진짜. 아니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 매도한 금액은요 처음에 중고차를 살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얘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건 몰라요. 예, 제가 팔 때 예, 팔 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소박한 금액인데 예, 맞습니다. 그걸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이제 차량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하고 예, 예. 그 7, 8년 동안 우리 남편도 돈을 벌었고 아내도 돈을 벌고 네. 또 아이도 낳고 같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이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기여도해서 무조건 똑같이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채무를 다 감안해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인지 1억 1억을 200만 갖고 원 간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저희가 저희는 근데 현금으로 정산 받기를 원해서요. 현금 1억을 받고 지분을 이전해 주고 그렇게 깔끔하게 나머지 정리를 다 정리하고. 빚은 다 네. 까고 네. 1억을 받겠다. 네네네. 왜냐하면 남편 지금 신용대출 받은 빚을 거. 안 갚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안 갚은 건 아니죠. 여기. 아니 그러니까 까고 그러니까 나 까고 그런 자기 거, 그런 거다 목에서 해가지고 까고 다 이제 빚도 청산하고 다 하고 1억 받고 가져가겠다. 나간다. 네.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거의 반을 갖고 가는 셈인데 반 그렇게 이상이죠. 되면 예, 이상을 말이 갖고 안 간다는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채무를 네, 예. 이제 탕감하고 네, 5천만 원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빚 까고 5천. 빚 깎고 예, 빚 깎고 저거 봐라 이러면서 아, 쟤 왜 저러지?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5천이면 요즘은 전세도 못 얻을 텐데 그래도 한때는 좋다고 결혼하고 먹을 것도 사주던 사람이 진짜 못됐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안 근데 됩니다. 그럼 뭐 어떠세요 아내분? 원래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던 내가 분이었는데 언제요? 두 분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은 좋겠죠. 되겠죠. 어느 정도 금액이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 9천? 괘씸죄는 추가 안 되나요?
아니 나도 살아야지. 근데 우리 저 너무 양심이 없어. 동나경 씨는 예, 양심이 없습니다. 일할 때는 악착 같은 면이 1도 없었는데 또 돈 받을 때는 돈에 돈 이거 저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또 네, 돈이잖아요. 저희가 양육권도 주장할 예정이거든요.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양육권. 네, 부양적인 측면 고려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재산 분할은 우선 요 정도로 남겨두고 양육권을 그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지금 이렇게 엄마인 나경님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저도 양육권을 주장하고요. 왜냐면 와이프가 지금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계속 돈을 쓰는데 나중에 추후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제 그런 또- 경제 활동을. 예, 그런 또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을지.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랑 사는 것과 아빠랑 사는 것 네. 거기에서 어떤 것이 더 아이들 입장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와이프가 양육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맞아요. 네. 처음에는 좀 납득을 못했는데 근데 어저께 또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엄마가 뭐 키우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잘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은 서로 부부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예. 김현태 아나운서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와이프분에게 다 주고 나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네. 말씀을 하시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서. 좀 넘어간다고 일단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고. 재산 분할을 좀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1억인가요, 그러면? 그럼 1억이면 그 이제 빚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그걸 다 털고 그럼 사실은 남편분은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한 거지. 배려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 아이가 또 걸리는 문제이니까 뭐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생각하셔가지고 양보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사실은 뭐 이혼한다고 해서 그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와이프가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잘 살아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우리 재영님 요청 사항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그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예요, 저희가. 계속 남편 모르게 빚이 쌓였다가 뒤늦게 알게 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면 사실은 남편도 완전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용카드는 다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예 신용카드는 해지를 하고 핸드폰 요금 관련해가지고 결제될 수밖에 없는 내역은 남편의 통장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네. 투명한데 관리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의합니다. 네, 이 부분 동의해야죠. 그러면은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느 정도 용돈이 있어야 된다 해서 어저께 작성해가지고 용돈을 얼마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얼마? 지금 내가 이 정도면은 나는 이렇게 뭐 카드를 안 쓸 수 있다 했던 금액이 35만 원입니다. 저희 50만 원인데. 35만 원인데 왜 저거 하면은 50만 원이요? 어저께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카드는 근데 뭐를 쓸 거야? 카드가 어디 있어? 나 걔네가 지운다 그랬잖아 못 쓰게. 근데 그걸 또 썼다고? 사람이야? 심사. 네가 써야 될 용돈은 40만 원. 일단 4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지금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내잖아. 너가 내진 않잖아. 응. 웃겨? 웃을 거 아니잖아. 그렇지. 너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니까? 35만 원. 그런 행동을 안 할 자신이 있어? 50만 원이야? 어저께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그건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어.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네, 그럼 오케이, 일단 그 오케이. 부분은 자, 나오면 네, 저희가 오케이. 조율을 해보는 그래서 겁니다. 저희는 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네.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채무가 생기거나 결제가 생겨가지고 된다 그러면 남편 모르게 그거는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요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거를 좀 거는 거 어떨까요? 저분에게 충격 요법을 네. 주기 위해서. 충격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남편분한테 모르는 채무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캐리어만 들고 그냥 조용히 깔끔하게 나가는 걸로 하면 그게 겁이 나서 그거는 아마 빚을 못 낼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은 대신에 그러면 아내도 그 정도 굳건한 의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용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금액을 숨쉴 구멍은 좀 만들어 주자.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조건을 달 거면 용돈이 50만 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50만 원. 50. 아, 정말 뻔뻔하네요. 네. 아니 저희가 몸만 나. 그 세무 절대 아니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이제 무장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의 옷이 되었든 아니면 자녀의 학원비가 되었든 50 안에서 많은 거. 오케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안 근데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령 우리가 뭐 3만 원짜리 뭐 아이 학습지를 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남편이 무슨 4만 원짜리 사? 너무 비싸. 2만 원짜리 사.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3만 원짜리를 샀을 때는 50만 원에서 차감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아내 맞아요. 거에서 깜나는 건데. 맞아요. 그 정도의 왜냐면 그 정도의 서로 통제가 합의는 필요한 돼야죠. 사람. 저희가 봤을 때도 통제가 우리 필요하다. 동나경 씨한테는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하죠. 통제가 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빡빡한 생활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아, 너무 그 지혜로운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확실히. 네. 진짜 굳은 다짐이어야 네, 돼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없습니까? 번째, 네. 옷가게 영업시간 11시, 7시. 2시서부터 이제 열어서 월세도 본인이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달치 밀리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아,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지. 네가 신경 써야지. 아니, 왜냐면 옷가게가 뭐 저기 퇴근한 사람은 뭐 어떻게 옷을 사지 마요? 아예 12시에 나가서 8시 하나라도 더 팔려면 퇴근하신 분들이 오다 갔다 사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너무 하다가 제가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 지키면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나가야지. 캐리어만 들고 잘 가. 가는 걸로.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음주량 소주 한 병. 아니, 술을 많이 드신대요. 매일 먹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그 매일? 예, 일주일에 7일. 그런데요. 주종을 안 가리신대요. 이게 날씨랑 분위기 요걸 맞춰가지고 주종을 바꿔 가시면서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보면 한 병에 상응하는 정도의 술을 드신다. 이거는 좀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어디까지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매일 술? 이틀에 한 번이요. 당장은. 절대 안 되고. 아, 또 시작이다. 아니 우리 3일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는데. 근데 조절해야죠 회수를.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씩. 일단. 아마 3일에 한 번? 3일이야. 결국엔 10번이군요.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제가 오늘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망이에요. 이거를 조정이라고 갖고 나오는 거가 10번. 3일이야. 이틀에 한 번이요. 당장은. 절대 안 되고. 아니 우리 3일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도 한 번 해봤어요. 한 달에 15일은 마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결정해 봐요. 저는 뭐 이제 그 일주일에 2회. 네. 2회. 일주일에 2회 그럼 많은 건데? 3일에 한 아, 번인데? 그거 되게 좋아요. 네, 오케이. 네, 그 정도는 제가 뭐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뭐 근데 양을 그 일주일에 2회 먹되 너무 많지 않게. 지키세요. 네. 이것도 안 지켰을 경우에는 맨몸?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맨몸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어차피 제 건강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술을 먹는 게 좋은 지키긴 할 건데 이거 맨몸감은 아니야.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맨몸이거든요. 캐리어만 갖고 가는 아까 그걸 건데. 확실히 지키겠네요, 보니까. 뭐를 근데 걸어주실 돈도 거예요? 없어가지고 뭐 벌금을 낼 수도 볼 게 없네. 없고. 용돈을 줄이는 것밖에는 예, 용돈을 줄이는 게 예. 아주 현명하신. 아, 네. 제가 아까도 되게 놀랐지만 정말 현명하시네. 한 번 어길 시에 10만 원씩. 예.
아, 좀 그거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거를 또 돈이랑 연관시켜서 내 용돈을 그렇게 빼갈까? 굉장히 통쾌했고요. 그렇게 해야 와이프가 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아내분도 또 상당한 또 아, 있어요? 요구 사항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네,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 우리 영상에도 나왔던 장면인데요.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분하고 아이들을 마사지 해준다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누르는 게 좀 세게 누르셔가지고 또 되게 아프고 정신 좀 차려 제발. 정신 좀. 나오기 이게 너무 싫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만약에 한다면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정말 이건 약간 폭행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물리적인 힘을 느끼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맨몸으로 나가기. 아니 이거 너무 뭐 양쪽으로 아니에요. 다 아니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잠재돼 있는 폭력성이 그게 발현되는 거라고 저는 진짜 너무 생각해요. 아프다. 왜냐하면 여기 막 빠지는 그리고 되게 약간 비열함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괜찮다라는 어떤 야 이건 마사지잖아 그러면서 엄청 여기를 아프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때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저는 진짜 또 한 번 뭐 애들이든 와이프든 또 저걸 한다? 저는 남편도 그냥 입 닫고 캐리어 들고 맨몸이요? 맨몸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네. 그냥 모든 상황에 다 맨몸으로 네. 나가는 걸로 하면 좀 너무 억지 같으니까 네네네. 우리 남편의 최고 약점을 네, 건드릴게요. 뭡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눌렀다. 이거든 어디든 눌렀다 용돈 10만 원 인상. 괜찮다. 그 정도. 50만 원에서 더 늘어나. 10만 원. 한 번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계속 늘어나. 아니 10번 하면 차라리 나중에 서로 약속 어겨서 맨몸으로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바깥에서 서로 한 번씩 하고 맨몸으로 자. 만나면 어때요? 재혁 씨는 이거 누르면 야, 계속 인상. 60, 70, 80, 90 막 뭐 몇백으로 가도 그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 하루에 이게 누르면 여기서 한 잔 맞고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니 이거 걱정되는데? 예 하겠습니다. 예. 할 때마다 증액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막 뭐 몇백으로 가도 그때 모르는 거예요. 이건.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다. 진짜 잘만 하면은 50에서 100으로도 올릴 수 있겠구나. 뭐 옳은 말씀하셨고 그 통제가 돼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할 때 어떤 것들 남편한테 주장하고 싶어요? 이런 거 말씀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네. 다 제가 했거든요. 독박 육아? 아니요, 사실 저는 제가 독박이란 단어는 좀 싫어요, 사실. 네. 왜냐면 그건 약간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은 느낌의 단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일을 한 거긴 한데 네. 제가 이 대화에서 갑자기 뭘 느꼈는지 알아요? 어떤 남편분이 네. 옆에서 정말 세뇌를 잘 시켰구나.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저는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독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같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혼자 했다는 거를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뇌일 수도 요즘에 재판 가서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판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 멘트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니까 아 정말 그런가? 그냥 내가 바본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었어요. 남편분하고 대련하고 이러는 거는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에요. 그때 대련한 게 사실 계속 아파요, 아직. 아파. 힘들어. 역시 센 거 할까?
그래서 제가 계속 파스를 붙이고 이쪽을 고개를 사실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남편은 제가 나 몸이 여기가 계속 아파 그러면 그래 너가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래 운동해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이 대련이라는 그 포장지를 쓰고 네. 아내를 폭행하려 하고 있구나. 저는 사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당연히 아내분은 또 내가 뭐 폭행 당한 거 이게 아니고 뭐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셨겠지만 그쯤 출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그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거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남편은 없어요. 그게 사실 임신했을 때부터 애를 낳았으니까 더 가벼워진 거 아니야? 더 이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푸시업 하고 빨리 잇몸 일으키기 좀 해 이제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배에 무리가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다 안 다쳐서 네,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대. 야 그런 게 어딨어? 일단 해. 운동을 해서 다 돼요. 뭐가 됐든. 오랜만에 상담하면서 숨이 막히네요. 네, 아이고. 정리를 하고 네. 이거 한다 그러면 재산 분할 양육이 중요하니까 재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안성천 안에 4,000평 정도 땅 있고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시세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이 왔다 갔다 그 필지마다 좀 되겠네요 진짜.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세 채. 아파트 세 채? 네. 용인께 나다 할 거예요. 그게 한 정도 하고 그러면 다 합쳐도 한 10억은 넘겠네. 자동차 7대 있어요. 자동차 7대 있어요? 네.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제일 비싼 차는 오토바이 6대 있어요. 뭐가 리스가 끼고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다 산 거예요. 오디오 장비를 15년 정도 모았어요.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시가가? 될 거예요. 어?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지금 그렇게 따져도 어림잡아도 지금 재산 자체가 거의 10억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거예요.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잘 아시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결혼 전 재산,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형성된 재산.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어떠세요? 결혼 전엔 빵원이었어요. 부부 생활 하시면서는 네. 결혼 이후에 이렇게 모으신 거네. 네. 자, 이거 모은 건 어떻게 모은 거예요?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첫째가 생겼을 때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근데 이제 등기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이런 무슨 게 물건 있구나.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고 계약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또 계약하고 세 번째는 진짜 직장인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계약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고덕이 막 터지고 고덕이 어디 얘기하는? 강동구 고덕 얘기하는 거예요? 평택에 평택 고덕 거기에 네. 오르고 전세 주고 돈 생기고 아파트는 3개 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 사러 땅을 사야 다녔어요. 되겠다. 그래가지고 쪼가리 땅 나오면은 샀어요? 밤에 가서 계약을 막 하고 다녔어요. 일 끝나고. 그래가지고 빚이 그때는 10억.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일을 또 했어요. 새벽에 일도 하고 밤에 새벽에 하는 일들은 뭐예요? 그게 이제 수입땡. 수입땡을 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많이 났죠. 그게 월급보다 훨씬 많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은 거를 다시 땅을 사고 이자 재테크를 하신 내고. 거예요. 이자 내고. 네, 그럼 지금 여기 여전히 대출이 있으시겠네. 이제는 없습니다. 대출 다 갚았어요? 그게 중간에 땅이 한 덩어리가 팔렸어요. 근데 그게 살 때는 샀는데 팔 때 뭐야? 네? 뭐예요? 팔 때 세금 떼고 거의 으로 팔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다 탕감이 됐어요.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네. 네. 땅은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무섭게. 아내랑은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좀 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근데 자산이 조금 있으시네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자산이 있는 건? 재산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잘. 재산은 없는 것 같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의 재산 현황을 모르신다고요? 저 정확히 잘 몰라요. 아 정확히 모른다고? 네. 토지 정도는 물려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결혼 전에는 빵원이었어요. 부부 생활 하시면서는 네. 결혼 이후에 이렇게 모으신 건데. 그 자산이 네.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관련이 없죠? 관련이 네. 없어요. 저는 사실 얼마큼 어느 정도로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걸로 제가 솔직히 득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네. 거죠. 아 혹시 사람 일이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내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다. 네. 그런데 남편 재산을 모른다. 네. 그때는 합의 이혼하시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네. 그에 따른 내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소송을 통해서 파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 네. 네. 남편의 모든 재산 합해서 아, 우리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입장해 주세요. 내가 사라져줘야만 아내가 좀 웃을 수 있고 아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 번도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 생각만 하는 사람. 두 분 모두 프로그램 수행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네, 우선 수장께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캠프 참여한 전과 후에 이혼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혼, 없어요. 네, 네. 이혼 의사가 없다. 네, 남편은 어떠세요? 저 이제 제가 신청했으니까 저 네, 그래도 저에 대한 믿음이 아직 이렇게 불확실한 점이 있어서 네,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 7기는 아주 특이하게 이분들이 자기를 탓하면서. 처복들은 다 있어요. 그 말이 그거잖아요. 본인 나는 쟤랑 이혼하고 싶어가 아니라 널 위해서야 잖아요. 쟤는 아직 정신을 덜 차렸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이혼 의사를 들었는데요. 네. 네, 우리 아내께서는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사실 재산을 아마 아내보다는 남편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네네네. 지금 일단 거주하고 있으신 집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일단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하나 어디죠? 있고 거기가 안성입니다. 안성.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세 채, 네. 용인, 평택, 고덕 세 개, 예. 9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성 천안 일대에 땅이 한 4천 평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등락이 조금 네네, 있는 걸 있겠죠.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7대,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6대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6대나 있어요?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또 남편분은 취미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요하는 취미들이 좀 아주 있었어요. 많죠. 제빵, 음악, 게임 이런 거. 네네. 한 거의 한 정도. 어휴, 꽤나 해, 그게. 그다음에 예금이 또 있고요. 예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1억 정도. 왜냐하면 땅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기본적으로 직장을 가지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좀 파트타임처럼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고정 수입이 한 100만 원 되고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림 잡아도 한 1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구나 했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뭐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들, 차, 뭐 물건들 이런 거는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세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뭐 남편이 그동안 아내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한다면 나는 다 주겠다. 나는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 합해서 7대 3, 우리가 3. 아, 우리가 3이요? 그래요? 적은 그러니까 것 저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적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그걸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막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안 살게 되면 나는 나의 모든 걸 너희들한테 준다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땅땅땅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말을 내뱉은 말은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조정할 때 전 재산 네. 달라고. 다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혼은 원치 않았었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들 출산하고 양육하고 했는데 이혼을 또 원하기까지 하신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억울해서 그 억울한 것도 보상받고 지난간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한 약속도 있으니 네, 남편의 재산 모두를 저희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다는 아니던데? 뭐 하나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전체 얘기하셨다고. 다예요. 팬티 한 장 달랑 들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팬티 한 장은 얘기했어요. 반스 한 장은 자기가 갖고 그 전체다라고 나가겠다. 하시면 안 되죠. 고급 팬티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10대형 얘기하셨고 이제 팬티 한 장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 넷의 양육권을 엄마가 행사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기본 지금 현재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빠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10대형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도 그래도 시작은 해야 뭐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 아파트뿐만 아니라 집이 네 채인 거잖아요. 세 채랑 갖고 있는. 주택이랑.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거 하나. 일단 아파트는. 요즘 자기도 살아야 되나서. 아니 근데 지금 안성에 지금 그 팔어. 집을 보니까 거기도 겉에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뭐 되게 오히려 아파트가 더 나가는 거 아니? 근데 땅값이 있으니까. 거기는 오래된 집이긴 한데요. 땅이 근데 넓고. 집값은 이제 형성이 아예 안 돼요. 아 땅이 넓어요? 땅이 500평이라서. 아 그래요? 네. 안성인데 거기도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하나 일단 첫 번째. 오, 네. 그 시세를 따졌을 때 가장 낮은 아파트. 그거 하나. 자동차가 7대잖아요. 그 중에 하나 갖고 오겠다. 버스죠 버스. 캠핑버스? 어차피 아니 버스 아니고요. 잠깐만요. 버스 아니고 아니 버스는 잠깐. 어차피 본인 버스 타지도 혼자 타기. 못하는데 아니, 그 버스를 버스 말이야, 줘, 잠깐. 버스를. 좀 줍시다. 아니 팔리지도 않아요 그 버스는. 근데 버스 말고도 안 팔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최근에 산 94년도식. 다 줘요 그런 거는 가지도 마. 왜 웃으세요? 폐차비가 더 나와. 아니 잘못하면. 폐차가 아니라 그거 부품을 완전히 새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폐차비가 더 괜찮아요? 나온다고 그건. 괜찮아요? 어머 괜찮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네. 오토바이 6대인데 그 중에 오토바이 하나. 출퇴근 주로 많이 하고 하는 그 네. 그다음에 팬티 한 장. 이렇게 예, 4개. 상의는 탈의하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혼을 하던 이혼을 안 하던 제가 아무래도 먼저 갈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어째 됐든 아이들이랑 아내한테 갈 건데 그러면 거의 진짜 이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결혼하고 된다. 또 한 게 어차피 애들이랑 뭐 그 재산들을 아내한테 줘서 아이들이 충분히 지금처럼 잘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 취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다 주겠다라는 거에 그 말은 지키긴 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양육비는 못 드리죠. 아니, 무슨 이 와중에 말씀이세요? 지금 복이 나갔는데 여기다 양육비를 어디로- 어떻게 줘요?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본인이 지금까지 읽었고 본인은 오히려 그걸 약간 즐기는 이상한 성격이시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은 맞으세요.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지금 약속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내가 다시 시작해서 내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맞춰서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재산 분할 다 드리니까 그거 양육비는 나한테 좀 맡겨달라. 그렇게 합의해달라. 네, 맞습니다. 최선을 사실- 다하겠다. 소득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네, 저희 받아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거에 비추어서 우리 남편의 이혼 의사는 어떠세요? 이틀간 근데 말을 엄청 어렵게 하세요. 네, 제가 바뀔 수만 있다면 제가 아내한테 하는 게 바뀌고 싶고 바뀐다면 네, 이혼하고 싶지는 사실 않습니다. 네.
아내분은 여전히 이렇게 뭐 엄청난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혼 의사의 변화는 없는 것인가요? 네. 여전히 이혼하고 싶지 않고 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요구 사항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오전 7시에서 9시 30분까지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는 남편 혼자서 취미 생활하는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시간에 애들 일어나서 복작복작할 때 등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맞아요. 저녁 시간에는 같이 식사한 다음에 같이 치우고 애들 잠드는 시간 전까지 좀 시간 좀 보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서요. 가능하실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전 거는 저기 뭐야 좀 빵 만들지 말고 도와주시고 저녁 거는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어요. 그렇죠. 네. 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오히려 혼자서 안에서 놀지 말고. 아, 그쵸. 그렇죠? 쉽죠? 네.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집에 있으면 그냥 이걸로 그냥 스트레스 주니까 아예 그럴 거면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든가.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그 남편분이 취미 생활할 때 조금 돈 지출이 큰 편인데 그 이거를 사후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지출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기 전에는 아내에게 좀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네. 아니, 200만 원 이상이 많아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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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요. 모든 게 다 네, 엄청 아, 많아요. 200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네. 예전에는 그런 식이 있어요. 캠핑버스면 우리 캠핑버스 사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버스가 들어오니까. 나는 별로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래? 알았어 해놓고 다음날 갖고 왔거든요. 분명 알겠다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제한을 걸 필요가 있을 것 술에 같아요. 대한 거는 그리고 저기 당분간은 이렇게 합시다. 당분간 뭐 사고 싶으면 채소 마켓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든가. 어? 그래서 그 돈으로 충당을 해 앞으로 본인 뭐 하고 싶은 거는. 좋습니다. 네. 어렵다. 할 수 있겠어요? 그 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했어요. 아유,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아가씨도 하는 소리 하고. 근데 뭐, 조금만 좀 돈이 뭐 올려주세요. 얼마나 있는데 뭐 이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으로. 네. 네, 그러면 고가의 장비라는 점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네. 조금 저 올려볼게요. 어느 정도로. 그러면 300. 네, 300. 네. 네, 300. 300에서 모든 걸 사기 전에 협의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남편 저희 이제 사실은 남편분이 그렇게 바라는 건 별로 없어요. 네. 아까 그 이제 잔소리하게 되는 계기들이 조금 이제 미루게 되는 경우에. 근데 뭐 무조건 미루지 마라 이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좀 하자. 딱 집 안은 아내가 하고 집 밖에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은 남편이 다. 그래서 집 밖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생활을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정해놓으면 남편분이 집안일은 아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아내가 다 해야 되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집 밖에 치울 일이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이걸 좀 다 해주세요. 집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로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 안의 일이 밖으로 이어지는 거지 또 그게 이어지는구나. 따로따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좋아요. 그거는 좋아. 그러면 그냥 잔소리 안 하는 걸로 하고. 자, 캠핑 갈 때 요거는 어떠세요? 지금 부탄가스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소모품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소모품을 챙기는 거는 아내가. 근데 딴 거 말고. 남편분께서 전담해 주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지금 맞아요. 아기가 넷이나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남편이 오늘 출근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일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는 길에 퇴근하고 오는 길에 그거를 좀 사갖고 사다 주면 안 돼? 와줄래? 라고 하면요. 네, 하면. 그거를 까먹어요. 응. 근데 가는 날 당일이 됐어요. 안 사왔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안 사왔으면 네가 알아서 사다 놨어야지가 되거든요. 됐다. 철회다. 뭐 그렇게 캠핑 좋아하고 2박 3일 뭐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그럼 그 안에 뭐 떨어지는 건 본인이 좀 갖다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말이.
시간도 많다고 그러면서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잔소리가 생각나면 잔소리를 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어요. 한 번에 다 지킬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려고 하진 않을까요? 하나씩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 그걸 진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으려고 하거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아내의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편히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 일단 뭐 남편이 네. 이제 상습적으로 계속 집안에 빚을 줘왔어요. 네, 저 알고 있어요. 네, 이자까지 총 5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좀 받고 싶은데 네. 혹시 이게 가능한지. 솔직히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걱정해야 될 점은 네네. 우리가 위자료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을 화가 깊어지셔가지고 우리가 남편 이렇게 돌돌이로 때려가지고 남편 응급실 간 적도 있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돌돌이 같은 걸로 때린 건 사실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폭행이거든요. 이거 남편이 만약에 형사고소해가지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갔다 했으면은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오히려 제가 더 줘야 될 상황이.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 그래서 만약에 심각하네요, 진짜. 이제 우리가 보호처분도 있었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보호처분까지 있었던 정도면 가벼운 정도의 분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를 내가 받을 수 있나를 지금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혹시 내가 줘야 되나? 이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지도 못했네요. 말씀드리는 게 상대방의 유책이 나의 유책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그만큼 맞고 살았기 때문에. 목도 쪼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절했다가 일어났거든요. 이거 살고 이렇게 싸대기가지고. 이거를 내가 나도 똑같이 맞았어요. 그러면 서로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끝날 수 있겠죠. 전혀 받을 생각은 어쨌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친구가 또 나한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려 제가 먼저 이렇게 욕을 하고. 방어적으로 우리는 사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네네. 생각하시는 거고 네. 아내한테 약간 좀 약간 쪼려 있는 게 있네요 기본적으로 약간. 아니,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눈이 완전 이만해가지고 보이는구나, 이게. 제가 항상 눈빛을 보거든요. 이게 광기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이게 와 그 공포감이 내가 같이 미쳐주지 않으면 이 친구를 대응할 수 없겠다라는 근데 그러면 생각에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피하려고 하면 또 피하는 것 때문에 또 피하는 문제가 거고. 또 아니 남편분도 문제죠. 폭행하는 거 그 자체로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어떤 연유에 시작됐든지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규칙 사유가 많긴 하지만 네. 다만 아내분한테도 상당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응급실에도 가시고 때리기도 하셨고 쌍방이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럼 잘 해보겠다라고 하면 네. 그럼 그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는 1번 금주. 이거는 뭘 시켜야 돼. 사실 금주만 되면 폭언폭행은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이거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화장실은 좀 우리가 일단은 가가지고 화장실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무조건 유리해. 이걸 누가 저기 아내 편을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그거 안 돼요. 화장실 쓰게 해줘요. 이거는 너무했어. 이거는 아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화장실 쓰게 해줘요. 저 궁금한 거 이거는. 생겼어요. 이런 걸로도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왜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신적 피해로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활에 기본적인 거예요. 만약에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네. 못 자게 하는 건 학대의 범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전혀 생각을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청구할 수도
있구나.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재산 분할해야 되잖아요. 두 분 재산은 뭐 지금 적금 하나 든 거 있고 어느 정도? 1,000이요. 1,000만 원 이렇게 쓰시고 보증금이 1,5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저희 친엄마 친정에서 네네 돈이고 가정가구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고. 네, 총 500에서 600 정도로 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 돈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 공동 생활 중에 내가 전에 가져온 게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배우자가 기여를 한 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남편이 채무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채무를 상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내 특유 재산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번 해봄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볼 수는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빚이 없었다면 저희 엄마 돈은 찢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와 남편이 빚 좋은 게 다행이네요. 아닌가? 와 비주얼이 다행은 아니죠. 다행은 아닌데. 남편 앞으로는 그럼 재산 아예 된 거 없고 근데 남편 이제 퇴직금이 2천이 걸려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반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빼내는지. 퇴직금 2천만 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혼할 때에는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금이 있다고 보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현재 퇴직금을 IRP 계좌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익률이 내가 운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돈 조금 주려면은 이 운용 수익을 최저위험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이혼 최대한-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서야지. 완전히 막 2점 몇, 막 그렇죠. 1점 몇.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알게 되면 그거 자체를 또 소송을 이거 걸어서 나가면 다시 또- 할 수 있겠지. 네, 아. 일단 주장할 때에는 조정에서 보증금이랑 가전 가구 이거는 우리 친정 엄마가 준 돈이니까 이거 그대로 내가 일단 다 가져가고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적금 1,000만 원하고 그다음 퇴직금 2천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2대1로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남편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더는 안 되겠죠. 더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이겠죠? 더는 안 돼요. 이것도 많이 주장한 거예요. 다 갖고 오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아예 돈은 안 돼요. 정신 피해가 너무 심해서 저는 다 가져오고 싶은데. 저는 재산을 일단 다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은 지금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어떻게 주장하신 게 있어요? 다 가져와라. 아, 다 가져가겠다 전부 다? 네. 너한테 나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다 가져와라. 다 가져야 네. 되겠다. 근데 저도 거기서 구두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었으니까 너 다 줄 테니까 돈 욕심 없다. 니 다 가져가라 그냥. 그 대신 이혼만 해달라. 그건 사실은 재산 분할 약정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그럼 평소에 그 와이프가 각서, 대가 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 지장을 항상 찍었어요. 아, 그런 거는 사실 다 무효예요. 다 민법 무효예요? 103조에 따라 다 무효예요. 아내분의 경우 전업이고 우리가 일을 다 하고 있고 부부간에 공동 형성된 재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 5에 5. 최대 5. 아, 현근 씨는 당연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분할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니, 근데 재산 분할에서 지금 뭐 그렇게 욕심이 없는 거 아니셨어요? 변호사님 뵙기 전에는 아 정말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내가 100% 책임을 안고 이 친구에게 내 재산적인 거든 뭐든 다 주고 끝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네. 아, 지금 그러면 아니네. 지금은 좀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재산 분할 하고 그럼요, 싶다라는 그럼요. 입장이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아내분도 아셔야 돼요. 남편분이 뭐 욕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이라는 건 너무 인정이 되고 네. 남편이 원래 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변호사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전적으로 다 줘야 될 게 아니구나. 이게 어깨가 쫙 올라갔어요. 네. 아, 나 그래도 가져갈 수 있네. 재산 문제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최소한의 금액은 내가 요구할 수 있다. 막상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계산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워서 싫어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 변호사분 선임했을 때 내 선임 비용이라든지 기간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분은 이혼하겠는데? 이게 돈이 걸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혼 사건의 난이도나 그 재산 분할의 액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리고 보통 기간은 1년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500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건 지금 진짜 변호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 그거는 감안하고. 저는 500을 못 하고요. 잔압계. 정보 많아. 자, 부부 입장해 주세요. 무거웠어요, 되게. 솔직히 확신은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짜 바뀔까? 잘 모르겠고 아내 길연주님 아직 솔직히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내린 건 아니고요. 이혼 쪽으로 좀 더 생각이 좀 큽니다. 아직도 고비 쪽에 있습니다, 사실. 남편 진영근님은 어떠신가요? 네, 원래 처음에는 100%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그거에 대한 것도 50대 50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50대 50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 숙녀 캠프에 참여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아직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인데요. 보통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뭐 아이 양육에 있어서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양육비는 일단은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양보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뭐, 네네.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조율이 그냥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양육비를 포기한다 이렇게 하기엔 조금 어려운. 저는 근데 합의가 이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제 법정에서 말이 달라진 걸 보고 역시 진짜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요구할 거 다 해야겠다. 그냥 나 변호사님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알았고 독을 말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경제적 상황을 좀 이해는 고려하여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양육자로는 아빠가 지정되는데 서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의사가 일치되어 있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집 보증금입니다. 집 보증금 1,500만 원 하고 아내가 마련했던 가전 가구 그 외에 적금 1,000만 원 모은 거 하고 예상 퇴직금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이 집 보증금하고 네. 지금 집에 있는 가전 가구가 가구. 친정 어머니가 다 이제 결혼할 네. 때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유 재산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아내가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네. 재산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상황에 특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남편분이 채무를 밝히지 않고 결혼을 하고 이후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아내분이 정말로 살림을 쪼들려 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빚을 전부 다 상환해가지고 남편분 빚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내 그런 기여를 좀 인정해가지고 총 3천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은 남편이 가져가고 예상 퇴직금 2천만 원은 아내가 수령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 엄마가 해줬던 보증금 1,500만 원, 가전 가구는 그냥 내가 그대로 가져가고 네네. 3천 중에 2천을 내가 가져가겠다.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 5천에 4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총 재산의
8대 2를 요구하는 거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네, 8대 2를 요구하는 거고 양육비 없이 8대 2. 어이없는 주장이죠, 지금 사실. 양육비 없이 8대 2. 거의 9대 1 수준인 겁니다. 공동생활에서 뭐 거의 80% 가져가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너무 무슨 소리지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걸 다 관철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일방만 양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저기 아내분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긴 하신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저 네. 갚은 채무가 뭐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 저희 총 재산 금액 정도 거의 상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채무가. 채무를 연주 씨가 갚은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돈은 맞습니다. 어쨌든 진영근 씨가 벌어서 갚은 거니까 같이 갚은 이제, 거죠. 일단 주장할 때에는 조정에서 남편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그래서 2대 1로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남편 1천만 원 이렇게 주고 조정에서는 높게 주장해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조금 다소 과할 수 있는 팔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빚을 속이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더 많은 자산을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이건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아내가 정말 극복하고 노력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기여를 조금 인정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일주일에 용돈 3만 원 하면서 같이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한 명이 졸라맨 게 아니라 다 같이 졸라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아끼고. 그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다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 진영구님은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와이프가 허리띠를 졸라 매서 네. 제 빚에 대해서 갚은 부분은 상당수 기여도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면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지만 제가 쉬는 날에 저도 제 시간과 제 육체를 할애해서 투잡을 뛰면서 제 별도의 부수입으로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저는 사실 8대 1라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 7대 3 주장합니다. 저희 7대 3. 어디 갔지? 저희가 7이고요. 저희가 7이고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없구나. 연주 씨 그래서 혼인 기간 6년 중 남편은 거의 아이를 못 받고 제가 다 육아를 케어한 점. 잠깐도 아니고 주말도 거의 안 받고 진짜 24시간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남편 쪽 얘기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육아 근데 관련. 제가 다 육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거는 인정합니다. 100%. 근데 이후에 제가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육에 대한 양육비도 저는 일절 안 받겠다. 감안하겠다. 당신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은 15년 그 동안은 제가 양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조금 해주십사 합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만약 빚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빚이 없었다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빚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죠? 그 돈을 다 모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거에 대한 들었던 부분도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돈을 못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곱절로 모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빚이 없었더라면 혼인 관계 중에서 제 옷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처녀 때부터 원래 알뜰했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시적이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걸로만. 뭐 이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네. 아까 그 가꾸드로 어머니가 해주신 거 빼고는 그 모든 돈을 사실 우리 남편이 번 거예요. 진영근 씨가 이제 번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냥 적금만 가져가고
퇴직금을 제가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 그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피해는 조금-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연주님은 아이를 아빠가 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분할이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아빠랑 살겠어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지금 급여보다 훨씬 더 뛸 거고 본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가요? 형근 씨는 양육비 안 받고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대 몇? 네, 저는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게 무슨 그게 가져온 거만 가지고 나가면 5천 중에 2천 가지고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대 4. 그냥 일단 최대한 그렇죠. 제 선에서는 양보가 된다면 3천 내가 3천은 가지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6대 4네요. 근데 사실 양육비가 꽤 오래잖아요 지금. 사실 15년이 남았어요 양육비가. 네네네네. 그 얘기를. 저쪽 반대편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또 한 가지 이제 주장할 게 있는데 그냥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주고 남편의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2천만 원을 다 받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에서 이제 몇 대 몇을 받았으면 좋겠냐. 그냥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고 얼마나? 30. 월 30을 네, 주고 네. 월 30을 네, 주고 네. 그러니까 집 보증금과 네. 그다음에 매달 30. 가정 가구 그다음에 퇴직금 2천만 원을 네. 갖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적금 우리 1천만 원만 가져가고 월 30씩 그렇게는 받아라 이 어떻게 얘기잖아요, 생각-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시 1천만 원 떼고 다 10%가 가져가면 아니죠, 8대 아, 2. 네, 네, 그렇게. 그렇죠. 네. 재산 분할은 8대이고 대신 양육비를 30만 원씩 월 주겠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상 퇴직금은 아직 뭐 받지도 않은 거니까 본인이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 지금 없는 거를 만들어 줘야 돼. 저는 당장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혼할 때 일시불로 받는 걸 원하고 예상 네네. 퇴직금을 네. 전부 다 네. 일시불. 네. 있으면 모르겠는데 있지도 않은 걸 대출 받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 저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빚을 다시 져야 되는 다시 내는 상황이. 내가 갚아준 빚 그대로 져라. 약간 이런. 네. 그러니까 물론 아내분이 여기에서 좀 더 말을 좀 세게 하셔가지고 2천만 원 다 가져가야 돼요 하셨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내가 이렇게 당신이 빚만 갚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으니까 모은 돈에 나의 기여를 인정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우리가 양육비를 안 받고 사실 퇴직금은 나중에 열심히 더 일해서 퇴직금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고 양육비는 15년이에요. 매달 그럼 30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그게 지금 4천만 원이 되는 수준이에요.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양육비 30만 원을 15년 동안 지급하면서 내가 퇴직금 2천만 원 가져가겠다. 그게 왜 그걸 주장을 하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30 주고 1,500.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데 사실. 그러면은 저희가 네네네네. 네네.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 하고 그럼 지금 3천만 원 지금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반절 1,500, 반절 1,500. 그게 무슨 소리야? 1,500 가져간다. 네. 아 원래 2천 빼고 나머지 3천 중에 1,500? 보증금하고 가구 그렇죠, 가구 맞습니다. 네, 가구 네네네. 빼고. 네. 뭐가 달라 똑같은데 아까 1,500 줄은 거죠. 2,000에서 1,500으로 지금 줄인 거죠. 500 500 더, 줄였네. 그렇죠. 500 줄였는데 근데 근데 거기에 저- 양육비를 아무튼 저는 30만 원 양육비 준다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양육비 드린다는 거예요. 법을 잘 모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 퇴직금은 이제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제 가서 받을지도 모르는 퇴직금인데 현재 이 두 분의 재산은 엄밀히 따지면 2,500만 원이에요. 가전 가구는 사실 저거 팔아서 500만 원 내가 볼 때 안 되거든요. 그럼 2,500만 원인데 1,500 정도 대출 받아서 가져와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전부 다 내놓고 대출 받아서 1,500. 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 연주 씨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없이 하는 거죠.
재산 분할이 아니라 그냥 전액 갖고 오고 빨리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더 가져와. 이 얘기인데 이게 뭐 분할이 아니라 그냥 그럼 있는 거 다 내놔 이거. 애까지 키웁니다. 그러니까요. 빚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정, 뭐 협의라면 뭐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해야 되는데 글쎄 이거 나래도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우리 소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나래도 조금 퇴직금은 어차피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니까. 저희 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생각했네요. 네. 많이 네. 배려해 많이 줘서. 배려해서. 네, 아, 직접 말씀해 보시죠. 기대됩니다. 뭡니까? 지금 기대됩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퇴직금은 아예 안 받고 어차피 받고.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돈이니까. 네, 네. 그리고 양육비는 15년 동안 지급을 하고 30만 원을 30만 원 매달 나중에 최소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그 엄마 소득에 맞춰서. 네네 제 소득에 맞춰서 네. 힘들면은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 소득 그리고 수준에 맞춰서. 맞습니다. 예.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적금은 1,000만 원을 다 가져가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다시. 대출 네. 빼고 전 재산 깔끔하게 몸만 애랑 같이 나가라. 전 재산은 내가 받고 당연히 근데 전 아까 재산은 말씀드렸듯이 받고 그다음에 양육비 주겠다. 양육비 30은 30 주긴 주겠다. 예. 네, 하고 많이 소득이 봐줬네. 늘어나면 그래도 대출 안 받는 게 어디예요? 부담이나 이런 건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아이 데리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나가면 돼. 30만 원 받고 매달 그냥 거기서 집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밖에 그거 열고 어차피 뭐 옷 밖에서 입고 나가면 되니까. 네. 제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그러니까 몸만 싹 빠져나가고 매달 30. 네네네. 예, 딱 다 털고 나가라. 다 털고. 어차피 특유 재산은 뭐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네. 공동재산도 말도 하지 말고 아무튼 다 털고 나가라. 깔끔하게. 어때요? 그래도 아니 내가 볼때 나쁘지 않아. 왜냐면 오늘 30 받는 게 쭉 따지면 10년 하면 재산은 9천 원, 400에 거의 5천이야. 말도 하지 그게 나아. 저희 근데 그 남편분 사실은 그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이 있었고 본인이 다 케어를 하겠다라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양육비를 오히려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뭘 양보? 1,000만 원 저희 주신다고 합니다. 30 달에 30 받고 받고 깔끔하게 애랑 그냥 같이. 나간다? 예, 어차피 화장실도 못 쓰기 때문에 깔끔하게 빠지도록 하긴 뭐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긴 어차피 뭐 그 집에서 별 적이 없으니까 네?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걸 뭐 아주 대단하게 저희가 그거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남편이. 감사합니다. 그러네.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어차피 맞습니다. 거기 똥도 못 싸는데 네, 뭐 거기서 한 점 뭐 합니까, 거기. 거기서 본인의 흔적이 없어요. 어차피 들어간 적도 별로 없고. 네. 솔직히 제가 억지가 좀 있었어요, 사실. 네. 혹시 줄 이양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떠봤다? 약간 남편을 한번 떠본 거지 그거를 진짜 뺏어오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30도 솔직히 속으로는 적게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혼과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냥 반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반. 아내분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남편도 저 멸시하는 게 좀 강했어요. 무시, 그러니까 무시, 멸시, 예, 말투가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말에 용어 쓰는 게 그러시는 건가요? 말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넌 잘하는 거 없다, 넌 못생겼다, 네가 해봤자 그거지. 그런 말들이 늘상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모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아내분이 하셨다. 예, 욕이랑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게 평상시에 소통했던 거 그게 자, 이거 네. 폭언 폭행이 있다라는 거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폭행은 솔직히 안 했는데 이렇게 끌어 당기면서 뭐 상처가 났으니까 뭐 폭력성도 좀 있긴 하죠. 그것도 폭행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아내가 계속해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몸을 감추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네. 그렇게 계속 긁으면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폭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식사하는 자리인데 서로의 다툼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당연히. 네. 상추를 잡아서 야 상추를 맞아라 하고 던졌어요. 근데 상추가 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펄럭펄럭하다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졌어. 자, 이 지금 상추 던진 사람 이 행위는 그 우리가 법상 처벌할 수 있는 폭행일까요, 아닐까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대비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상추 던진 것도 네. 폭행죄예요. 네. 그런 거예요, 법은. 네. 법은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경우 씨가 이리 와봐. 이거 폭행이에요. 아니 내가 뭐 폭행까지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맨날 하던 대로 쥐고 맨날 하던 대로 쥐고 내가 너희 모녀 사이에 그런 대우를 왜 받아야 되는데. 네 여보 강. 그런 거 다 폭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물건이에요? 이게 볼펜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가시나요? 그렇게 때리려고 할 때 이 볼펜은 무슨 물건이 됩니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 돼요. 특수폭행이 돼요. 네, 못난 행동만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면 네. 무조건 지는 거예요. 폭행이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그런 가야 돼요. 걸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범죄라고 평가가 되면 네. 그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이 결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깨졌어. 해서 이제 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깨지게 된 아주 가장 큰 계기는 네. 욕설과 이런 것들이 좀 네.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네.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폭행 혹시나가 아니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폭행으로, 거죠. 네. 네네네. 신체에 물리력을 강한 거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폭행이고 말로 얘기한 건 폭행은 아니지만 폭언도 유책사유가 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더욱이 우리가 위자료 청구할 상황은 되는데 제가 그 이혼 소송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행동이 상대방의 유책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거든요. 근데 우리도 유책이 있어요. 좀 술 드시고 술 취하시면 말씀도 가끔 세게 하시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남편의 유책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의 정도가 동등하거나 혹은 남편의 신체적인 이런 폭행의 증거가 좀 더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건들처럼 우리가 오롯이 피해자야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굳이 술이 문제 그래 그런데 너가 더 크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위자료는 얼마까지? 1,000만 원 정도?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조정으로 들어가면 그 이상을 얘기하고 끌어오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남편분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네. 맞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에는 기여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일궈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기여도를 주장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아내분은 내 기여도 몇 퍼센트 될 것 같다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셨을 이제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 60, 70%는 제가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부가 함께 공동체로 네.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반반의 어떤 기여가 되지 않냐. 반반은 있을 것 같다. 예. 처음엔 5대5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형성돼 있는 재산 자체는 결혼 생성된 초기 재산이에요? 자금 그거 1억으로 지금까지 다 불렸으니까 결혼 초기 자금 1억은 누구의 돈이었어요? 엄마 돈이에요. 엄마 어느 엄마요? 아, 저희 엄마요. 남편분의 예. 엄마. 그래서 그러면 초기의 자금 1억은 남편분의 돈이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제 활동은 사실 결혼하고부터 아닙니다. 와이프도 많이 했었어요. 아내분도 많이 예. 하셨구나. 예, 한 4년 정도 4년 근데 이때 그 소득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3대1 정도는 되지 싶었어요. 남편분이 3, 아내가 1?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비율적으로 봐도 남편분이 경제 활동을 계속 쭉 더 많이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편분의 돈 1억이 재산 형성을 시작할 때 네. 초기 자금이 됐고. 네. 사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6대 4까지는 우리가 6대 4까지는 주장할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 둘을 다 케어했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를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기여도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5대5를 받고 싶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매수할 때 시댁에서 1억을 도와줬잖아요. 이 1억은 큰 돈이에요. 15년 당시에 1억.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이 없었다면 그 집을 못 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좀 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연히 애들 낳고 내 몸 상하고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게 돈으로 환산 못 하는데 정말 돈으로 환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재산 분할에서는. 해서 40%인 거죠. 제가 지금 50%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10%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둘째를 낳으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피치 못할 맞아요. 사정으로 일을 하지 네.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애들을 케어하는데 소홀했던 부분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게 절반도 아니고 더 높다 그분이 가지고 가는 게 그러면은 되게 이거는 여자로서는 좀 많이 이제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1억을 받아오긴 했지만 제 옆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건 친정 어머니고 첫째 낳고 나서 100일 동안 집에서 같이 어머님이 같이 해주셨던 것도 있는데 돈으로 버는 거잖아요. 어쨌든 1억을 지원해 준 건 시어머니고 순천에 살아요. 저희 엄마 순천에 살고 같이 애기 케어하고 같이 기여를 했는데 잘 부부 생활 잘 하라고 기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1억을 그런 해줬으니까. 부분이 고려돼서 40%. 아 그래요? 네. 40%에서 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 지원이 안 들어간 게 아닌데 약간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정리를 하고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 집이랑 또 차량이 총 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번에 재산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그 재산을 다 포함해서 6대 4의 비율로 여기에서 6은 아내 측입니다. 6대 4의 비율로 여기에서 6은 아내 측입니다.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 그쵸? 네. 제가 40%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이제 네 좀 제가 이렇게 4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소송을 가거나 혹은 조정을 가거나 40%를 주장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을 거면 조정하는 게 의미가 없죠. 주장을 할 때에는 6대 4 주장을 해서 5대 5로 맞춰보는 건 어떨까. 저희가 기여도를 그렇게 산정한 이유가요. 아내분도 이제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잘못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 어머니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을 좀 높게 반영해서 전체에서 6대 4로 나누는 것이 어떤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 장모님 기여도랑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우리의 기여도를 말하는데 왜 삼자인 이제 장모님을 물론 가족이지만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본인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첨언하자면 아내분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맞벌이하면서 네, 소득 맞아요. 활동을 4, 계속 5년 정도 하셨군요. 하셨고. 네네네. 네. 가게에 기여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도 양육에도 전적으로 애썼기 하셨고. 때문에 기여도는 제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네네. 네. 그 먼저 하나 여쭤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혹시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내분께서 남편이 사실 경제 활동을 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내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앞에 업무를 하셨어요. 경제적인 기여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소득의 수준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보면. 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육사라고 보이는데 근데 남편분이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다라고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가사 양육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6대 4가 아니라 직접 얘기하시죠. 몇 가지 재산 분할을 하겠다라고. 뭐 60대 40, 50대 50 약간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대 8까지 누가 이 누가 제가 있고요. 저희가 8이요? 예, 저희가 8이요? 예. 좀 놀랐어요. 많이. 재산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왜 2대 8? 재산이 꽤 있는데. 왜 2대 8입니까? 최초에는 그냥 5대 5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근데 어제 성역 캠프 중에 선배님과의 대화에 인생 선배님 저희가 새로 추가한 네네네, 코너죠. 추가한. 예, 네. 그분을 말 들으니까 자, 지금 이제 집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가 양육을 해도 그 집의 반이 됩니다. 반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이제 어떤 전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억 5천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그러면 무조건 애는 1억 5천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더 안 나아지죠. 딸 둘이 만약에 이혼해서 엄마가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처음에 최초에 세팅되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인데 그럼 양육비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재산 분할은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주장하는 게 어때요? 양육의 환경이라는 것은 양육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8대 2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오. 자녀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정도는 8대 2가 충분히 줄 수 맞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2대 8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주고는 싶은데 20%를 따로 뺀 거는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전셋집이라도 있어야지. 저는 언제든지 경제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양육비도 줘야 진심이세요? 되는데. 예, 양육비 주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정도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세나 씨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짠해요. 네? 짠해요. 짠하다. 짜다고? 난 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8을 나한테 양보하고 2만 갖고 출발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짠하다. 아주 초반부터 의외의 상황이 예. 사실 제가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막 으쌰으쌰 말했거든요. 근데 2대 8. 네. 진실된 사람이구나. 내가 몰랐다. 나 팔 주고 너 어떻게 살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바보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했던 말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모습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뭐 저렇게 또 배려를 하고 아빠로서 되게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진한 감동도 저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2대8 얘기해서 뭐 얼마 없어서 뭐 그렇지 하는 게 않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뭐 10대 0이든 그렇죠, 10대 0이든 별 차이가 이런 줄 없다.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재산이 꽤 있으세요. 많습니다. 굉장히 큰 아주 배려를 저희가 이혼 숙녀 캠프를 그래도 지금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2대8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름마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서 2대8이 맞습니다. 소장님 지금 가름하고 2대8 정도.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름대로 아주 경우 있는 사람이네요. 네. 양육비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양육비를 저희가 주장하려면 남편분 소득을 소득을 알아야 알아야 돼요.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죠. 정확하지 맞아요. 않아가지고요. 네네네. 혹시 남편의 새 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을 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 평균적인 금액도 모르세요? 네, 그냥 월급 개념으로 네. 달달이 생활비로만 툭툭 던져줘서 네. 근데 뭐 생활비 잘 갖다 주니까 저는 또 이제 생활비 그냥 얼마 드세요? 500?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러면 주장은 잠깐 최고 구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 모르니까. 네. 만약에 적게 주고 싶으면 밝히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희가 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1인당 130만 원 해서 260만 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득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세전. 근데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연으로 치면 연. 연으로 치면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 정도. 전.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 정도. 전. 네. 전이면은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 아내분은 지금 남편 소득 처음 알았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많이 보내요. 생각보다 많이 번다. 생각보다 많이 번다.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이라면 뭐 아빠도 그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뭐 합리적인 금액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재산의 80%를 그리고 양육비를 다 준다고 달달이 이제 준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선택이 그냥 쉽지 않은 말이거든. 나고 오빠 네 아니잖아. 근데 왜 날 생각하냐고. 네 생각해야지. 너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좀. 나는 그래.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마음까지도 다 줬는데 그냥 마음을 다 줬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냥 원망하나? 나 미워? 원망은 늘상 했지. 믿기도 늘상 미웠지. 그렇다고 이혼했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그런데도 당신이랑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내가 방법이 옳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내가 당신이 방법이 옳지 못했다 했든 내가 폭언이랑 폭력이랑 사용했잖아. 내가 좀 더 현명하고 그랬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일이 없었겠지. 난 그냥 여보한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오빠 일을 했던 것 같다. 잘못했다면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입 깎고 때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되돌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 더 나은 사람대로 이렇게 왔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은 마음은 어떠세요? 이혼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의 마음은 다시 이혼 생각이 조금 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높아졌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했어요. 이혼 생각도 더 이런 생기시는 거죠. 거죠. 답답해서 그러니까. 나도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네. 위자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정말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인들은 한 2, 3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노소영 재태원님, 네. 그 노소영 재태원님 네. 그분들은 뭐 20억 이렇게 네. 받고 네. 우리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지가 뭐 궁금하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솔직히 2, 3천 위자료가 좀 적게 느껴지셔가지고요. 그럼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남편한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야 돼. 그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 몰래 주식 투자해가지고 네. 한 뭐 5억 정도 날린 거. 그리고 정관수술. 당연히 저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돈 날리고 난 정관수술 하려고 안 해 이러면 열받고 화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가정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3만 원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체해줄게요. 네, 그럼 하나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의 유책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만 돈 쓴 거 아니잖아요. 응? 신랑도 계속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동등하게 잘못이 있는 거지 남편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안 받아요. 응? 안 받을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누가 만든 거예요? 샹 욕을 하고 싶네요. 당연히 정말 저희 신랑이 유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양육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7천이요. 네. 그럼 우리는요? 저요? 비정기적으로라도 혹시 수입이 평균적으로 한 100, 200? 100, 200? 자녀 양육비를 줘야 되면 이게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걸로 수지타산을 따지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가 당연히 마이너스죠. 네. 거의 0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인 가구 기준으로 114만 원 나오거든요. 한 명당이요? 네. 그럼 월급이 초과 거의 목에 차는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럼 많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아이를 여러 명 키우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감산이 돼서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한 거예요. 많이 낳아봤자 뭐해. 그쵸?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희한해.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많이 받았을 때 280에서 300 정도? 280에서 300 정도? 차라리 이혼해서 위자료 받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야, 양육비. 양육비요? 그렇죠. 저는 280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응? 근데 또 양육비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죠. 애들한테 아빠가 있는 게 아니, 좋은데. 그게 낫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남편한테 섭섭한 게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양육비가 적지 않네. 생각보다 280이면 아이 셋 키우겠는데? 지금보다 나은데? 이혼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이제 재산 분할. 네. 재산이요? 네. 재산이 지금 두 분이 없어요. 양육비가 진짜 중요하겠네. 네. 김현기, 김경미 부부 입장해 주세요. 다짐을 해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해야 되나. 엄청 답답했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겠죠. 그래도 100% 다 믿지는 못했었어요. 네, 김현기님.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잘 따라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그러면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 요소이니까 재산 분할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양육권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시죠. 네, 저희가 있는 자산이 많지는 않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평하게 5대5로 나누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하기를 희망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요. 거기에 지금 대해서 보전금 1억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재산 형성된 것이 남편분이 거의 경제 생활을 다 책임지고 하고 계시죠 보면. 저희가 많이 양보해도 7대3. 정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못 믿는 이유가 이제 이혼할 때 되니까 돈으로 쪼잔하게 저 같으면 그냥 다 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7대3이라고 하니까 정말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최근에 수입이 없었던 거지 대기업 재직하면서 소득 활동도 충분히 했고요. 그 와중에 또 자녀 출산도 하고 아이들 케어까지 했기 때문에 7대3은 네, 부족하죠. 저희는 5대5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아내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저는 7대3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5대5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대4? 6대4 정도. 그 정도까지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6대4. 네. 아니 뭐, 이 두 분 굉장히 심플하네요. 양육권과 1억. 1억. 네. 딱 그것만 정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저희가 양육하고 이제 양육비로는 한 달에 약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하면 뭐 400에서 450 사이. 그 28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세전을 한 58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요? 한 100, 200? 100, 200. 남편 세전 소득을 580으로 잡고 저희가 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 68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죄송한데 부부 합산 무슨 말이세요? 금액을 부부 하면 안 되는 합산이요? 게 그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데 근데 거기는 소득이 있다고 그게 증빙이 어렵죠. 안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지금요? 없죠.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억은 썼지 않을까? 헤매나 이런 비용들이 거기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번다고 하셔도 그 비용을 빼야 돼요. 매달 100 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평균. 그러니까 평균. 평균 100은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게. 피드 하나 올리면 50인데 두 번만 하면 100만 원인데 더 벌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최대치를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한 달에 한 400인데 280 주면 120으로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저희가 그래서 최저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전부 받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1인당 생활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180이면 220을 줘야 되는 거네. 네. 근데 그거 받으셔가지고 아이를 지금 같이 키울 수 있겠어요?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하면 뭐 한 150 정도는 제가 볼 때 그 본인 일에 투자가 되는데 220 받아서 150 그거를 쓰면 나중에 70 남는데 그걸로 유지가 될까요, 이게? 근데 앞날은 모르고 그러니까. 일이라도 해야죠. 네. 추상적입니다. 너무. 저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샵 다니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버는 거에서 비율대로 조금 줄여가면서 지출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남편분은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네네네.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 있어요? 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아무리 양육비를 따지고 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가되 저희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얘들을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의 욕심이야. 현실은 달라. 제 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원인 제공을 많이 했잖아요. 제 꿈을 쫓은 건 얼마 안 돼요. 원인 제공이라 하면 어떤 거를 정확하게? 정관 수술도 안 하고 정관 소통도 수술? 안 되고. 경미 씨는 만약에 양육권을 남편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을지 그걸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좀 지켜주고 받아들여 준다면 나도 열심히 잘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요. 네. 그런 조건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어떨까 네, 싶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과거에 남편이 주식도 하고 그걸 못 믿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얼마인지 순수하게 그 총액을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300만 원 딱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저희한테 필요한 스스로한테 쓰는 돈도 쓰고 아이들 식비도 쓰고 가게를 300만 원 운영하고 가지고 싶다. 다 하는 거예요? 지금 300만 가능, 원으로? 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의견은 차라리 가줘라. 그냥 가져라. 너가 해봐라. 그냥, 근데 그냥 고정비용 다 더 이상 포함해서 거의 선에서만 정리를 하지 나한테 어디서 돈을 만들어 오라 그런 요구는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알아서 해봐라. 월급 전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이체. 일단 저희가 왜냐면 이렇게 복잡해지죠. 정말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정말 성실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제 한도 내에서 쓰는 스타일이지 절대 과하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뭐 지켜봐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1번은. 또 있나요? 세 번째는 2주 동안 네. 해외여행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아내가 2주요? 네, 2주? 네 2주 왜냐하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혼자 2주 동안 그 패키지 여행으로 그리고 또 남편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유럽 여행. 에펠탑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럼 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 비용 부담도 전부 다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왜 아기는 누가 봐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엄마 아빠 있잖아요. 네 예산이 얼마나 들지?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 그쵸? 돈 1,000만 원 못 쓸까요 저한테? 본인은 주식 그렇게 했었으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영부영 해도 한 1,000만 원 깨질 1,000만 원은 텐데 듭니다.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이거를 1억에서 1,000만 원 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진짜 정말로 정관 수술보다 요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럽 여행이? 네. 참 재밌는 사람이네. 역시 너답다. 뜬금없는 이탈리아에 2주일 동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철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네. 달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한 번도 여행을 그쵸. 가본 적이 없다. 뭐 임신해가지고 네. 다낭 어떤- 간 게 전부거든요. 신혼여행을 베트남 다녀. 네. 아 베트남 다낭으로 저는 다녀오셨다.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때 경민 씨 거기 가면 2주 동안 엄청 뭐 찍으려고 겸사겸사. 겸사겸사 좋네. 제가 대리인이지만 네.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과하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알죠. 불구하고 왜 저희가 하신 고정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만약에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더라면 썼으면 우리가 더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풀기 위해 혼자 네, 유럽 여행을 그거를 근데 진짜 약속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내가 그게 진짜 해소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주식 관련한 거 다시는 언급도 안 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과소비하지도 않고 2주 동안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네요. 다시 태어나는 거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겠죠.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빚을 낸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아니 어디 주식에서 빼서 주겠죠.
없다니까. 주식이 아직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자, 요거 우리 조건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저기 혹시 이태리 말고 어디 저 가까운 곳 동남아 근데 쪽은 유럽 가고 싶어요. 동남아 가기 싫어요. 제가 지금 든 생각은 어차피 지금 모든 금액을 월급날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껴 쓰셔서 그 돈으로 해서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1년 뒤에. 그거는 안. 아니, 근데 얼굴이 단호한데 굉장히 리플래시가 돼야지. 리프레시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반대고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이혼했을 때 조정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저희가 그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근데 잠깐만 남편이 약속하셨었는데 그쵸?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혼자만의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기 잠깐만 그 전에 이혼하자고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리마인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태어나기 털고. 위한 네, 아내분은 진짜로 과거를 다 의식이네, 털어내고 의식이야. 이거 네. 사진 태어나기 위한. 혹시 SNS용입니까? 웨딩 촬영도 10kg 쪄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항상.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경미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돈 꽤 들어갈 그것도 거거든요. 뭐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니요, 이거를 막 뭐 무조건 스튜디오 고액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미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풀을 털어버리고 새로 가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까부터 좀 걸리는 게 총 재산이 지금 1억인데 만약에 한 10억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내가 경미 씨가 얘기하기 전에 그거 좀 보내주라고 할 텐데 이거 다 하려면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보증금 뺏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근데 광주 집이 저희 명의만 아니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저희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아 그거는 뭐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증여세 내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랑 전혀 다른 금액이 오니까 그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자 아내 1번 생활비 그 직접 입금 2번 정관 수술 네. 3번 여행 4번 리마인드 웨딩 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기하세요. 첫 번째 가능. 가능. 두 번째 정관 수술은 구체적인 일자는 저는 잡았어요. 네. 추석 명절 전에 직전. 네, 네. 그래서 좀 저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행 여행. 이탈리아. 네. 그거는 불가합니다. 불가 절대적으로 웨딩, 불가. 리마인드 리마인드 웨딩은 가능. 가능? 가능. 오. 그 여행 많이 양보한 겁니다. 여행 빼고는 뭐 그렇죠.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남편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뭐 300만 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고. 그건 근데 너무 좋고. 애들은 내가 벌겠다. 네. 그럼 너도 자유스럽게 혼자 온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 말 안 할게요.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중요해요? 안 돼? 이탈리아? 와, 진짜로? 이탈리아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자 정관 수술 안 하고 예. 여행 가라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여행.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그러면 정관 수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첫날에 무슨 정관 수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이 양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을 안 보내준다 그러면 이혼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네. 네. 아, 진짜로? 네. 이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여행 안 보내준다고 지금 이혼하겠다라고 그러는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유럽 여행이 1,0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떠나서 유럽 여행을 저는 리플렛이도 뭐 중요하고 유럽 여행 솔직히 제가 벌어서 가면 그만인데 저는 그 마음을 보고자 유럽 여행을 썼던 건데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뭐 1억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유럽 여행 하나 이렇게 1,000만 원 2주 못 보내주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럽 여행을 얘기한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50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할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운영해서 남는 돈 보태가지고 1년 뒤에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데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 돼. 관리하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네.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500만 원까지는 본인이 지원하고. 네, 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네. 그거를 정말 들어준다면 넌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유럽 여행을 고른 거였어요. 뭐 쉽게 떠나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주 특가로 싸게 나온 거를 잘 물던가